푸른밤 종현입니다. 현실적인 사랑을 고려하지 않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사랑을 좀 해봤다는 분들은 아실걸요? 현실에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 법칙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내 친구들한테까지 적용이 되는걸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도 잘 알지만 알면서도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예상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이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유로 푸른밤 찾아주십시오. 왜냐면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을 일주일 빡빡하게 보냈는데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4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른 욕심쟁이였습니다. 9178님, 조정원님 신청곡이었어요. 제가 저 좀 찾아주세요. 푸른밤 찾아주세요 이랬는데 욕심쟁이가 딱 틀어지니까 제가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욕심 좀 부려도 되잖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저랑. 금요일에 외로운데. 네,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이분 목소리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가수 짙은 씨와 함께합니다. 푸른밤에서도 자주 들려드리는 목소리죠. 잠시 기다리시면 오실 거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틈틈이 읽어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까요?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지금 제가 서 있는 장소는 LA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에서 420번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만 오면 세계 최대의 영화 촬영지인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총 3개로 나눠져 있죠. 먼저 트램이라고 불리는 버스를 타고 영화 세트와 영화의 명장면을 구경하는 투어,
소요 시간은 총 40분 정도가 걸리고요.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센터. 유명 영화의 특수 촬영 장면을 견학하는 곳입니다. 특수 촬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센터.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죠.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쇼를 이곳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투더퓨처와 터미네이터 쇼를 볼 때 영화에서 나왔던 음악들을 다시 들어볼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음악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먼저 백투더퓨처의 삽입곡 Johnny B. Good, 그리고 터미네이터 2에서 나왔던 건즈 앤 로지스의 You Could Be Mine 듣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마티 맥플라이의 Johnny B. Good, 그리고 건즈 앤 로지스의 You Could Be Mine 이었습니다. 야, 두 곡 다 정말 미국 냄새 물씬 나는 곡이네요. 네, Johnny B. Good 이 노래는 락앤롤, 상당히 신나는 느낌이 나는 곡이었고요. 건즈 앤 로지스는 상당히 또 기타가 멋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저도 일본에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세계 각지에 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저도 그 터미네이터랑 스파이더맨 상당히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네요.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광주 광산구에서 박정화님 사연입니다. 주말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순천에 갔다 왔어요. 순천까지 갔다 왔는데 그냥 오기 아쉬워서 결혼식에 함께 간 친구들과 순천 마늘 구경하러 갔어요. 거기 전망대에 가면 무인엽서 판매대와 느린 우체통이란 게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날짜를 적어서 넣으면 그 날짜에 맞춰 배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되게 로맨틱하네요. 그래서 내년 친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친구 신혼집으로 도착하게 결혼 축하 엽서를 썼습니다. 왠지 운치가 있더라고요. 종현 씨가 이제 광면세대기 될 최고운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선물 사오는 것도 잊지 말라고요 하셨습니다. 네, 최고은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잘 사시고요. 아들, 딸 원하시는 만큼 잘 계획하셔서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축하드립니다. 어떡해요. 아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느린 우체통. 되게 로맨틱하네요. 나중에 나도 이런 거 한번 이벤트로 해볼까? 네, 가족분들 사연 만나봤고요. 노래 듣고 올까요? 브루노 마스의 메리유 듣겠습니다. 참 딱 선곡
어울리죠? 지금 사연과. 이 노래는 장미옥님, 그리고 안미선님, 장은미님, 6125님 신청하셨어요.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boulevard we can go. 한 곡 더 들을까요? 박선주와 김범수가 함께 부른 남가요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정현정님 신청곡이에요.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으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으니 두려움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는 일 그대 세상 가장 흔한 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날 믿어달라 말하면 그대 그래줄 수 있나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안재욱, 신성록 주연의 뮤지컬 태양왕에 초대할게요.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되고요. 연말까지 뿌티첼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에도 초대합니다. 초대 날짜는요. 두 공연 모두 4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 포차로 돌아올게요. MBC FM for you. 식당에 들어갈 때 손님이 얼마나 있느냐가 맛집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다 맛집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허름하고 작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맛집을 발견했을 때 더 뿌듯하고 기분 좋죠. 이분의 음악이 그렇습니다. 숨겨진 맛집처럼 혼자만 알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 듣게 되는 묘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푸른밤 심야 포차 짙은과 함께합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다양한 감성을 전하는 가수 짙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짙은 씨. 어우, 정말 반갑습니다. 푸른밤에서도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 많이 틀었었는데요. 네. 들으면서 야, 목소리 너무 좋다. 진짜 이름처럼 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처음 봬요, 사실.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키도 되게 크시고 네. 상당히 핸섬한 느낌? 이렇게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아까 다른 방송국에서는 매니저인 줄 알았던 얘기. 아, 진짜요? 어제는 기자님이라는 얘기. 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있네요. 안경도 쓰시고 예. 살짝 고학력의 느낌이 있어요. 고학력의 분위기를 풍기세요. 예, 헤어스타일을 그냥 평범하게. 너무 그냥 편하게 잘랐더니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짙은의 음악을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네. 와,
상당히 이름처럼 되게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름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이름의 의미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팀 이름,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뜻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정을 하고 만든 건데요. 네네. 그 당시에 뭔가 튀고 싶었어요. 남들에 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네네네. 특별히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을 해야겠다. 영어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끝나지 않는 단어 있죠. 그렇죠.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어도 쓸 수 뭔가 있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형용사를 아예 찾았어요. 형용사를 사전을 펴들고 싹. 예, 한국말로 네. 뭔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약간 가제처럼 만들었는데 네. 계속 쓰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글이 아니라 귀로 듣고 계셔서 네. 짙은을 들었을 때 짙은인가 아니면 뭐 짙은인가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개가 짙다 할 때 그 맞습니다. 짙은이 맞는 거죠? 네. 아, 짙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짙은 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개할 때 맛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짙은 씨는 맛집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근래에 한 인터뷰 내용인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맛집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장 좀 잘 돼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런 쪽을 제가 뭐 싫다기보단 네. 그런 쪽은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에 있어서 약간 좀 허름하지만 끊이지 않고 회전율이 높은 곳 있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와서 줄 서서 먹는데. 그렇죠. 줄 서서 먹고 빨리 나가고 약간 실속파. 아쉽게 네. 줄 서서 먹고 네. 한 명 왔을 때 2인분 못 시키고 네. 한 명은 무조건 자기 1인분만 먹고 갈 수 예약은 있는데. 안 받고 뭐 그런 근데 확장을 안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꾸준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상당히 비유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정하신 것도 그렇고 네. 명소 뭐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곡을 쓰실 때도 가사나 뭐 곡을 네. 참여를 다 하시죠. 네, 거의 웬만하면 제가 다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음악의 깊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트라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저한테도 사인 CD를 주셨습니다. 와우, 감사해요. 네. 되게 예뻐요. 그게 아트웍도 이쁘고 네. 또 제가 너무 계속 칭찬만 하나요? 사인도 너무 멋있게 생겼어. 오늘따라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거 한번 평소보다. 찍어서 네. 사이트에 올려드릴게요. 되게 멋있어요. 사인이 그 아트웍과 이번 앨범 컨셉과 딱 어울리는 듯한 네. 이 바다인가요? 예, 바다 아니면 강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는 네. 물가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진을 아트웍으로 사용하셨는데 네. 그늘이 지고 좀 하늘에 미세먼지. 미세먼지인가요? 예, 예, 스모그입니다. 그렇구나. 네. 스모그가 짙은 네. 그런 앨범을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트라이라는 곡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방송에서 트라이라는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너무 좋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그 인트로도 네. 너무 좋고 짙은 씨의 목소리가 되게 담담하게 툭툭 내뱉는 네. 것 같아서 어떤 생각으로 가사를 쓰시고 작업을 하셨는지도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라이 가사랑 좀 이미지랑 좀 다른데요. 네. 그 생각했던 이미지 자체는 좀 죄인이나 노예 같은 경우인데요. 사람이 좀 많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해안에서 배를 타고 무작정 막 떠나는 거예요. 뒤에선 쫓아오고 있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이 네. 함께 도망가고 있는 그래서 모습. 뭔가 자유를 찾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이 안개 낀 이 표지처럼 네.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배는 되게 작고 사람은 많고 뭐 그러한 이미지를 그리긴 했는데 가사 자체는 좀 내가 되게 버려져 있고요. 제가 네네네. 뭐 무인도나 이런 데 버려져 있으니까 나를 찾아서 좀 와주세요라는 어떤 호소의 그런 얘기인 거죠. 뭔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는 가사 약간 내용. 그런 느낌.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되게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곡인 것 같다. 네. 희망을 주고 제목 자체도 네. 트라이잖아요. 예. 이 곡이 타이틀곡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앨범 컨셉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컨셉에서도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다른 노래들이 사실은 저희 안개나 해바라기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네. 다른 노래들이 뭐 팬들이나 주위 네. 사람들 들려줬을 때 훨씬 더 짙은스럽다. 그 전에 제가 음악을 했던 느낌이랑 잘 맞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이다라고 네네. 해서 트라이를
밀었습니다. 의외성을 좀 네. 보여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너무 예전에 들었던 비슷한 느낌보다는 뭐지? 왜 이렇게 했지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끔 네.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저희 회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팬들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앨범을 제작을 할 땐 팬들이 예상치 못한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짙은 씨가 또 해주시네요.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역시 의외성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짙은이란 곡이 타이틀이 됐는데 네. 앨범 제목이 상당히 독특해요. 네,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인데 네. 이 뜻이 정확히 뭐죠? 저도 사실은 원래 알고 있던 단어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앨범 제목을 정하면서 네. 곡들에 통하는 어떤 그런 컨셉을 만들다 보니까 네네네. 이 단어를 좀 찾게 됐는데 좀 정치 사회적 단어인데요. 그런 쪽 단어인데 네. 예전에 뭐 유대인들이나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건들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네. 막 국외로 흩어진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산 가족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강제이주자나 뭐 네. 망명자들을 네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전체 주제가 되고 이번 앨범의 부제로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걸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디아스포라라는 주제 안에서.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일단 흩어졌으니까 네. 뭐 떠돌 수도 있고요. 네.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서로 뭐 갑자기 그룹을 이룰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밴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구나. 이러한 좀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큰 주제를 좀 담았어요. 연작 앨범인 거죠? 그러면 이번 연도 첫 번째 디아스포라로 뭔가 포문을 연 거고 네. 계속해서 앨범이 나오시는 거죠? 네, 이런 디아스포라 컨셉트. 땡땡 뭐 다른 제목. 디아스포라 땡땡 다른 제목. 언제 이렇게 해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기대가 너무 일단 되는데. 올해 안에는 하나 정도는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열심히 하지만 네, 저 혼자 이렇게 집에서 수공예로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힘든 부분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 앨범 5곡이잖아요. 네. 근데 앨범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네. 그동안 곡들을 상당히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5곡을 딱 실으신 이유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약간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곡 순서가 처음 곡이 망명이거든요. 네네. 그게 혼자 얘기거든요. 네. 혼자 어디선가 떨어져 나와서 추방이든 뭔가 도망이든 네네. 내가 망명하는 그런 얘기였고 안개에서는 이제 그게 2명이 돼요. 네. 같이 누군가를 도망가자. 만난 네. 건가요? 그다음 트라이에서는 3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해바라기에서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타자들에 대한 혼자의 어떤 걸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히어로에서 마지막 곡에서 뭔가 이게 구원이나 그런 걸 얻는 어떤 거군요.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5곡을 쫙 하게 됐고요. 다른 곡들은 많이 빠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런 네.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앨범 안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 트랙에 뭐 컨셉이든 아니든 네. 이어지는 게 뭐 장르적인 부분이든 가사적인 부분이든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앨범은 마음에 드실 얘기를 겁니다. 들으니까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사실 앨범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갑자기 얘기가 퉁퉁 튀지 않는 것처럼 책 안에서도 네. 곡 안에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앨범은 그냥 마치 5곡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짜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노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짜임새 있는 노래, 짙은의 노래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타이틀곡 Try 들을까요? 네, 트라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짙은의 Try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대 맘에 떠오르는 꿈속의 말들, 혹 깊은 곳에 숨겨뒀던 비밀의 방들, 혹 시간이 흘러간 뒤 내 희미해졌던, 혹 그대 기억 속에 남았던, 뜨겁게 내리쬐는 적도의 태양과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바다 위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댄 고개를 들었다. 그댄 나의 길을 잡았다.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짙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Try 듣고 왔는데요.
정말 목소리가 네. 상당히 저는 맨 처음에 사실 들었을 때 노래 나가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락스피릿이 가득한 그런 비주얼일 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막 운동도 엄청 많이 하셔서 덩치도 네. 엄청 크시고 지금도 네. 물론 키가 크시지만 제가 상상한 이미지는 덩치가 너무 작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되게 고학력자의 느낌이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가방끈이 상당히 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음악을 맨 처음에 듣고 느낀 부분은 네. 정말 거칠게 기타 연주를 하시고 머리도 기시고 수염도 있고 그런 락커의 이미지였는데 네. 딱 뵈고서 우와 되게 의외다 그랬어요. 뭐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좀 달라서 되게 의외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매력인 것 같아요. 지튼 씨의. 항상 그 얘기를 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음악이랑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 이번에도 반응 중에 되게 많았고요. 그래요. 네, 찾아봤더니 정말 놀랬다라는 사람도 꽤 있었고 네. 이번에 앨범이 또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2년 4개월 만에 나왔는데 네. 팬분들 네. 상당히 기대하셨었죠. 기다리시고. 기대가 큰 만큼 뭐 또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2년 만에 나오니까 많이 잊으셨겠지. 또 기대가 많은 만큼 또 실망을 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배수진으로 연작 프로젝트를 처음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또 새로 네. 나오니까. 바로 그냥 묻힐까봐 저거 또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또 나와요. 미리 그렇게 푼 건데 네. 의외로 반응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만족을 했습니다. 또 네. 생각보다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져주네? 뭐 네. 이런 반응이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의 또 반응들이 있었나요? 일단 재밌는 약간 갈리는 게 있는 게요. 네네. 이제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인터뷰 네, 같은 그렇죠. 거 하면 저희 곡 중에서 망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첫 곡으로 네. 그 노래를 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신의 마음이다. 그래요? 너무 망명을 하고 싶나 봐요. 이 방송 그냥 현실에서 좀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군요. 제일 힘든가 봐요, 다들. 방송 계통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푸른밤 심야포차잖아요. 그러게요. 심야포차인 이유가 있습니다. 술 얘기를 해요. 이 시간쯤이 딱 그쵸. 많이 먹을 때죠. 12시 좀 넘으면서 이제 1시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시간인데 항상 이 시간대에는 역시 뭐 소주 한 잔이든 술이 생각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짙은 씨는 술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잘 못 마셔가지고 그래요? 정말 조금씩밖에 못 먹습니다. 주량이 어느 정도? 소주로 따지면 한 4잔 정도 4잔. 먹으면 힘들어져요. 저도 사실 술을 되게 못 마셨거든요. 제가 한 20살 돼서 처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었는데 그래야죠. 그랬죠. 그래서 그랬죠. 네.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셔야 될지 내가 스스로. 그래서 가늠을 못해서. 근데 저는 2잔 먹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나?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훈련 끝에 한 병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저랑 비슷하셨었네요. 저는 그 정도쯤에서 시작을 해서 저도 한 병까지 올라가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20대 뭐 후반까지는. 30 넘으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로 어디서 드세요? 저는 홍대 근방인데 홍대 쪽은 거의 안 가고요. 네네. 요즘에 많이 뜨긴 하는 연남동 쪽 있죠. 요즘에 또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연남동. 네. 밴드도 있잖아요, 연남동 저맨 넘어.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거기 순댓국 먹었어요, 며칠 전에. 그곳에서 뭐 집이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집은 그쪽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긴 한데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주로 그곳에서 많이 거기가 좋은 게 기사식당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다 밥과 술을 팔고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마시고 나오면 택시기사가 항상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옆에서 같이 순댓국 드시던 분이 갑시다 그래서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귀가도 되게 편하네요. 편한 곳입니다. 또 기사식당이 맛이 있잖아요. 맛있죠. 음식들이 가격도 저렴하고요. 술 얘기를 해서 말인데 술 마시시면 좀 성격이 되게 하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변하는 부분이 있나요? 약간 저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말씀을 되게 잘하셔서 네.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술을 마시면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힘들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아, 몸이 힘들어서. 몸이 피곤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네, 보통은 자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음악 듣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밖에 나가서 그냥 산책하기도 하고 술자리에 있다가도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나가서 그냥 산책하다 들어오고 아, 짙은 씨구나. 저 사라지는 사람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나씩 주고 아, 그래요?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네. 공연하고 끝나면 뒤풀이도 많이 하고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사실 네. 회식 뭐 공연 끝나고 뒤풀이 네. 이런 데서 진짜 재밌는 일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험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왜요? 같이 음악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다 락 밴드를 하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항상 뒤풀이를 하면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아, 마치 내일이 없는 듯이 네, 너무 많이 마시고 달리고 꼭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요? 네, 오, 연남동 쪽에 나무가 많나요? 네, 가로수. 저는 아니고요. 아, 누가요? 락커라고 하셨는데. 아니 같이 마시는 뭐 유명한 락커나 저 밴드를 같이 도와주는 해주는 기타 치고 이런 친구들인데 세션 해주고 네. 공연 같이 올렸던 친구들이 꼭 나무에 올라가더라고요. 보면. 그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나요? 그렇죠, 막 타잔처럼? 기타 치고 막. 아, 역시 그것도 좀 즐거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네.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로수를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끌어내리는 역할을. 역시 짙은 씨. 그렇구나. 네, 사실 술 얘기까지 조금 해봤는데 음악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번 앨범이요. 네. 넘버링이 포함된 500장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던데요. 와,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넘버링이 돼 있으면 와, 내가 몇 번째 앨범을 샀네 이런 의미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또 사람들이 근데 다들 네. 그렇게 또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500장만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500장이 넘버링이 돼서 나온 건데. 500장은 넘버링이 되고 네. 나머지도 정말 열심히 팔고 있는데 네네네. 500장만 찍어서 다 팔고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이제 못 구하는구나 아, 이런 라고 생각을 구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계속 저는 그러니까 팔아야죠. 한 장을 넘버링이 더 팔아야죠. 네. 넘버링이 돼 있는 500장이 있고 네. 또 그냥 판매용 CD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직 판매용 CD가 풀린 거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넘버링 된 게 500장이 팔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제가 직접 다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직접 번호 다 매기고 친필 사인 다 하고 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의미 있게 뭔가 네. 앨범 하나하나마다 손수하셨으니까 또 네.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기분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해보고 싶기도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넘버링 같은 거는 안 해봐서. 왜냐면 이게 사는 사람한테 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몇 번째 찍힌, 그리고 몇 번째 손으로 번호를 써준, 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수와 팬에 뭔가 가깝게 만들어주는 연결 네. 고다리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한 10,000장 정도 만장이요? 아유, 집에서 나눠서 한 명당 뭐 한 2,000장씩 하셔가지고 10,000장 정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기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희 1집 그러니까 2008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네. 시크릿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벚꽃 저도 이제 벚꽃 노래가 있는데요. 네네. 꽃이 떨어질 때 그 향기 있죠. 네네. 그때 뭔가 그 당시에 네. 지나가다가 예전 사귀었던 사람이 어떤 향기를 옛사랑. 맡는 그런 뻔한 얘기 있죠. 네네. 그 얘기를 담은 건데 그때 제가 그냥 무작정 향수 이름 아무거나 대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게 시크릿 워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제목이었는데 워터를 뺀 거. 예. 그렇구나. 네. 오랜만에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CF송이 돼버리니까 시크릿이라는 네. 노래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광고 먼저 들으시고 짙은의 시크릿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순간순간 날 설레게 했던 아득하게 했던 그때 모습으로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짙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크릿 듣고 왔는데요. 네. 2부 끝곡으로. 많은 분들이 짙은 씨의 음악을 듣고 메시지를 정해놓고 가사를 쓰고 또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있다. 네. 그런 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음. 옛날에 아까 시크릿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내 음악이 약간 A 불비의 정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A 불비? 그러니까 막 슬픈데 네. 막 비참하진 않은 거 있죠. 그 선상에서 약간 알싸하게 슬픈 그 정서, 약간 그게 고급스럽지 않을까. 상당히 현실적인 슬픔을 네.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어떤 그런 집착이나 네. 어떤 그런 정서 있죠. 네. 뻔하지 않은 정서. 네. 뭔가 헤어지고 나서도 미련이나 어떤 후회나 회환, 뭐 그런 좀 괜히 이상하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정서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괜히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좀 굳어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정서들과 또 메시지를 네. 전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음악을 네. 하게 되신 거군요. 근래 들어선 좀 약간 정신적인 그런 좋은 것들 있죠. 맞아요, 정신적으로 맞아요. 좀 발전하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계속 메시지로 담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아까 네. 제가 음악 나오는 동안 네. 짙은 씨 오늘은 뭐 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네네네. 아까 같은 경우는 되게 섬찟했었어요. 뭐냐면 오늘 무슨 일 어제부터 있으셨어요? 말벌들이 네. 좀 말벌까지는 아니래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말벌이죠. 무서운 벌들이 손가락만한 크기의 벌들 창문에 거의 한 7, 8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동네를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음. 이상하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방서에 전화를 했더니 찾아오셨어요. 네. 네. 오셔가지고 이게 벌집을 찾아야 된다. 음. 벌 날아다니는 걸로는 저희가 잡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나서 아침 내내 벌집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동네를. 네. 어디 있을까. 이상하게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 진짜요? 네. 그 처마에 저희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요. 네. 처마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벌집이.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소방서에 벌집을 찾았습니다. 와서 제거를 해주세요. 우리 집이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 집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시더니 아무 기구도 없이 오신 거예요. 네. 저희 집에 있는 빗자루를 드시더니 그냥 빗자루로 그냥 치고 가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벌들한테? 네. 아, 벌들한테? 약간 이걸 떼서 아, 그 친구들이 지금 이거잖아요. 망명당한 예, 거예요. 강제 디아스포라. 이주당한 거예요. 지금. 벌들이 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막 날아서 어디로 막 흩어져 가는데 아, 이런. 와, 내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앨범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네. 경험을 오늘 또 하셨군요. 네. 표정이 상당히 슬프세요, 지금. 아까 그 벌들의 이 비행을 생각하니까 아유, 또 그래도 뭐 좋은 안전이 곳으로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 친구들도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잘 가라, 벌들아. 네, 짙은 씨. 네.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매력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여성 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깊이 있는 목소리와 또 솔직한 이런 음악들 때문에 네. 더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어떠세요, 짙은 씨는? 저는 솔직히 가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락을 좋아했었기도 했고요. 네네네. 좀 절창하는 거 있죠. 고음 같은 거 막 네네.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네네. 이런 음악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네. 저의 목소리는 약간 비루하다라고 음, 항상 생각을 했었죠. 그 내가 원하는 목소리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 음악이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짙은 씨만의 뭔가 표현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그럼 만족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덕분에 목소리가 상당히 저는 딱 들었을 때 타고난 음. 깊이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네. 저는
저는 사실 제 목소리가 상당히 엄청나게 좀 중성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짙은 씨가 상당히 절절한 그리고 이렇게 빵빵 터지는 락커 목소리를 워너비로 삼으신다면 저는 좀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보이스가 워너비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은 제 목소리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목소리는 바꿀 수 없구나. 그냥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네네. 이걸 아무리 느끼는 거. 다른 느낌으로 불러봐도 다시 들어보면 그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 그죠. 네. 맞습니다. 좀 되게 독특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처음엔 음악을 취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살쯤에? 제가 데뷔한 게 거의 30이니까요. 네. 아주 늦었던 거죠. 그렇죠. 요즘 추세에 따라서 보면 정말로 좀 30이면 이제 거의 은퇴하는 애들. 보통은 그쯤에 계속 하거나 안 하거나를 결정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네. 저는 그때 한번 해봤어요. 시작을 하신 거군요. 공연도 하고 앨범도 내고. 어떤 뭔가 그러면은 가수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회사를 다닌 적도 있고요. 네. 뭐 제가 또 그쪽을 전공을 해서 시민단체 같은 데서 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지역단체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별 이상한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음악은 이제 역시 고학력자가 맞았어요. 음악은 이제 어떤 그런 시민단체를 만드시고 취미로 계속 하다가 네. 이걸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번에 하지 못하면 평생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20대 후반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노래를 만들면 정말 끝내줄 거야 라는 생각은 그 어떤 그런 자신감?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뭔가 자신 스스로 믿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봐도 좀 오그라들더라고요. 왜요? 취미 이상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너무 진지한 게 된 것 같아요. 음악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중심을 잡고 있는 것들인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원래 옛날 사진 보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쵸. 옛날에 한 말들 보면은 좀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지금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활동을 안 하셨는데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짙은 씨는 뭘 하셨을까요? 저 회사 다녔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업 다녔을 것 같아요. 그냥 영업이나 뭐 기획 쪽이나 되게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네요. 영업 쪽. 그런 부분에 자신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는 거?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쪽을 워낙 재밌어 했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획서 쓰고 PPT 한다고 하죠. 발표하고.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런 거 워낙 좋아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20대 후반에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계기가 다른 건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일단 제 대학교 때 은사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제가 그때 마지막 학기쯤에 발표를 하는데 노래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이 뭐 숙제를 뭐 리포트를 내는 게 아니라 색다른 곡을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 수업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정말 독특하다. 나라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진지하게 용호가 넌 음악을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음악을 해라. 전공이 어떻게? 정치학 전공했어요. 정치학을 전공하는데 정치학 수업이었는데 정치학 수업에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짝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선생님이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저한테. 정말요? 네, 주시면서 너 음악을 하렴.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음악을 했어요, 그때. 그런 아마 계기가 그때 영화 같은 계기네요. 아니 발표를 음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거를 또 보고 상당히 믿음을 주신 은사님이 있다라는 것도 이거 영화 아닙니까? 영화야. 영화 해야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짙은 씨가 또 이 곡도 짙은 씨가 만든 노래잖아요. 노래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TV 쇼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때만 해도 TV를 많이 안 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앨범을 하다가 좀 멈추게 됐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좀 쉬면서 다시 앨범 작업을 다시 심기일전해서 하는 중에 TV에서 예능 그때 한참 처음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막 여행 가고 막 이러는데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데려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게 된 게 TV쇼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짙은의 TV쇼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이상해 네가 없다는 게 쓸쓸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울지는 않았어 네가 없는 늦은 오후에 오랜만에 TV를 켰어 마냥 웃고 있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웃었어 It's a beautiful life TV show 잊혀질 것 같은 디어 It's a beautiful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은 짙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금방 들으신 노래는 짙은의 TV쇼였습니다. 야, 이 노래는 상당히 소소한 뭔가 일상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네요. 근데 왠지 슬프지 않나요? 조금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슬픔이 나른한데, 묻어있어요. 예. 나른하고 집에서 정말 그 통기타 이렇게 치면서 혼자 부르고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짙은 씨. 제가 인터뷰를 좀 봤는데 상당히 멋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말. 청중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네. 신 줄 알았어요. 뭐 제가 만약에 말한다면 네. 그냥 관객분들이 얼마나 되든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말과 청중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깊이가 다르게 네. 느껴지네요. 저도 사실 정확한 그 단어 선택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네네네. 아마 이 절박함이 좀 묻어있지 않나요?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비장함이 있는 거는 네네네. 정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공연을 네. 하셨을 때 정말 없을 때는 2명, 1명 앞에서 해본 적도 많이 있거든요. 클럽에서 하는데 한 2명 있었는데 네네네. 한 명이 나가고 정말 한 명만 남아서 중간에 네, 약속이 있으셨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노래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의외로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죠. 네네. 한 명 남았으니까 저 사람이 관계자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클럽의 관계자거나 네. 아니면 저 사람 마저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다가 의외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저 한 사람만 만족시키면 되는구나. 또 옛날 영화 보면 한 놈만 때리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난 한 놈만 때려. 저 이런 사람만 것처럼. 만족시키면 돼. 정말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한 명만 내가 만족시킬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람이 많아도 그 한 명만 바라보고 하게 돼요. 마치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와, 근데 상당히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들어주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는 노력이 아닌 네. 언제나 똑같은 공연을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 사실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럴 것 일이거든요. 회사에서 너무 힘들거든. 네. 한 명만 보고 계속 노래 부르면. 청중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공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연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대하고 있겠고요. 요즘에 들으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네, 안 그래도 이 푸른밤에서 추천을 좀 하나 해달라고 해서 네네.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어울릴 것 같은 노래를 들고 왔어요. 어떤 노래예요? 톰 오델이라고요. 톰 오델의 네, Can't Pretend라는 노래인데 네. 금발이에요. 약간 종현 씨 비슷하게 약간 금발인데 네. 나이 되게 어린 친구인데 요즘에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이 친구가 한 20대 초반인데 네. 목소리는 거의 한 40살 정도 되는 느낌. 제가 그런 친구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목소리에 뭔가 있는 친구들.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톰 오델의 Can't Pretend 듣겠습니다. Love, I have wounds only you can mend. You can mend. I guess that's love. I can't pretend. I can't pretend. 톰 오델의 Can't Pretend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의 목소리라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네.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은 어떤 아까 한이 서려 말씀하신 있는 네. 그런 느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 노래에 요즘 완전 빠져 계신 거군요. 네. 이런 스타일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라고 말씀을 하죠. 오빠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니까요. 고학력자가 확실해. 내가 찾아볼 거야. 네, 짙은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공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당장 4월 5일이죠. 네, 내일. 네. 루시아라는 친구랑 같이 조인 콘서트 지금 4월 5일에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6일에 네. 뷰티풀 민트라이프라는 페스티벌에 또 서고요. 4월에 또 공연이 네. 두 개나 벌써. 그리고 5월 말에 23, 24일 거예요. 네. 아마 그때 이화여대에서 홀에서 단독 공연, 우와.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짙으네. 나온 지 2달 만에 장소를 못 잡아서 아, 그랬구나. 아마 역시 그때 요즘에 또 할 봄이어서 그런 것 많은 네. 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5월 달에 또 개인 공연도 있으시고 4월 달에는 두 개나 또 네. 페스티벌이와 또 조인트 무대로 찾아오시는데 예상 관객 수 한번 여쭤볼까요? 단독 공연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단독 공연으로. 청중에서는 연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 다 채우려고요. 가족 태우는 게 목표고 채우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홍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5월 달에 하는 공연. 종현님 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5월 23일, 24일이에요, 여러분. 오세요. 오십시오. 짙은의 콘서트에 많이 찾아와 주시길 네. 바라면서 푸른밤 네. 심야포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되게 배부르게 있다 가는 느낌이.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늘. 네. 그것도 좀 궁금하다. 페스티벌 공연과 또 소규모 공연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지 공연 무대를 많이 서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획이 들어갈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고 네네. 그냥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제한된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확 그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듯이 네네. 하고 떠나야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페스티벌은 그런 부분들이 네. 있죠. 근데 소규모 그런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제가 아이디어도 넣기도 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그 약하게 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면서 네네네. 사람들로 하여금 찜질방에 온 것처럼 그 불가마에 온 것 같은 느낌. 기승전결을 이렇게 네, 딱 짤 수 만들 수 있다라는 있는. 말씀이시군요. 네. 페스티벌은 마치 여름에 막 이게 열기가 그렇죠. 느껴진다고 하면 네. 또 소규모 공연은 불가마 뭔가 같은 은은한 네. 불가마 같은. 그리고 페스티벌은 보다가 사람들이 떠나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서 있다가 뭐 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홀에서 하면 그런 경우 잘 없으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해주셨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쉽네요. 자, 푸른밤 이제 심야포차 공식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짙은 씨는 네.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세요? 그 되게 무서운데요.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뭔가 남고 싶진 않은데 네네. 미래를 봤을 때? 계속 발전한 가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처럼 조금씩 나아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네. 어떤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수였으면 네. 좋겠다. 아주 가장 중요하죠. 발전하는 게. 시작이 미약했으니까 앞으로 끝은 창대할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짙은에게 음악이란?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들었던 거랑 다른데요? 그건 좀 이따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저한테 음악은요 예전에는 진짜 취미였던 것 같은데 어느 네. 순간 저만큼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일기 같은 걸 안 쓰거든요. 예. 기록을 안 남기는 성격인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남는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만들듯이 제 앨범을 만들므로써 뭐 이번 앨범 같은 2012년, 13년 동안에 네. 제 생각과 감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자기가 하는 음악에 자기의 네. 생각과 뭐 그때 뭐랄까 상황들이 담긴다는 건요. 저로서 나중에 꺼내볼 수 있는 어떤 추억 같은 느낌입니다.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다. 네. 음악.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짙은에게 목소리란? 목소리요? 네. 기대하신 질문은 맨 마지막에 드릴 거예요. 목소리 참 애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증. 예. 뭔가 많이 싫었거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싫었던. 왜 이렇게 약하고 쩌렁쩌렁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럴까. 근데 지금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고마운 존재. 네. 자, 기다리셨던 그 질문입니다. 자, 우리 푸른밤 작가분들이 꼭 오늘 해달라고 했던
작가님이 해달라고 했던 짙은에게 종현이란? 근데 내가 해달라고 안 그랬어요. 네. 종현이가 해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되게 이 방송을 하기 전과 후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래요? 전에는 진짜 그 저쪽 평창동 이런 데 가면 네. 높은 담장 있죠. 네네. 그 담장에 살짝 삐져나온 보이는 그런 장미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뭐지? 절대 어떤 느낌이지? 접근할 수 없는 딴 세상에 계시는 네네네. 예, 제 주위에 워낙 종현 씨 팬들도 많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행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밖에서 본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본 적이 되게 많죠. 네네네네네. 이렇게 직접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제가 못 했었거든요. 좀 거리감이 있었던 네. 만나기 전에는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되게 잘 통하는 친구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악에 대한 생각이 네.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역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네. 만국 공통어예요, 음악은.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짙은 씨, 새로 나온 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푸른밤에서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짙은의 안개 들으면서 짙은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개, 곡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문학적인 그런 얘기인데요. 네. 마을에서 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커플이 있어요. 네네네. 내가 안개를 틈타서 나랑 같이 도망가지 않을래? 어딜 가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곳으로 가자. 뭐 이런 도망을 되게 추방일 수도 있는데 네네. 되게 아름답게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안개 속으로 도망가자 우리 이 네. 세상에서. 네. 그런 로맨틱 세상에서. 이 마을에서. 네,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로맨틱한 노래 짙은의 안개 들으면서 짙은 씨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희미해 보이는 밤이야. 우린 어둠 속에 숨어 길을 나섰지. 산등성을 따라 올라가는 길. 오르면 오를수록 안개는 깊어져. 가슴 속에 머무는 플레임과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슬픔은 없어.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다니던 학교를 부모님 몰래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방세를 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치열하게 고민하던 때였다. 그 당시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 같고 남들은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았다. 근데 이 대사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알았다. 남들도 적어도 나만큼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훨씬 씩씩하기만 했다. 단지 누군가는 그 슬픔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줄 알았고 나는 그저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무의미하게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창피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죄송했다. 그때부터 난 내 보잘것없는 슬픔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선영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한희정의 더 이상 슬픔을 노래하지 않으리 였습니다. 그래요. 의미 없는 슬픔은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더 좋은 길로 가실 거예요. 원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머리가 아픈 법이에요. 언제나. 많이 생각하고 좋은 길로 가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손편지가 하나 와서 읽어드리려고요. 경기도 군포시에서 보내주신 박준성님입니다. 남자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종현 DJ. 저는 푸른밤 때문에 종현 DJ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종현 DJ 덕분에 푸른밤을 듣고 있는 25살 남학생입니다. 동갑이네요. 사실 라디오를 예전에 잘 들었던 것도 아니라서 라디오를 듣는 게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벌써 2시간이 갔어? 갔어? 하고 허탈한 마음에 다른 시간대 라디오를 찾아 듣고 있어요. 라디오 듣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라는 걸 종현 DJ 때문에 깨달았네요. 사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별다른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종현 DJ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매일 밤 12시 푸른밤 종현입니다. 로 시작해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멘트로 끝나는 푸른밤을 다 듣고 나면 그날 하루가 어땠었든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종현 DJ 말대로 온수매트 같은 느낌도 들고 여튼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편지로 써보고 싶었어요. 저는 언제까지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매일 밤 12시 미니 어플 키고 종현 DJ가 만들어가는 달달한 푸른밤 듣고 있을 테니까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께 푸른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오, 푸른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는 박준석 드림이라고까지 네,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푸른밤 함께 해주셔서 역시 남성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숨어 계십니다. 이렇게. 근데 글씨가 너무 이뻐서 편지만 딱 봤을 땐 여성분인가 했는데 글씨도 되게 이쁘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도 쳐주셨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너무 감사하고요. 동갑 친구인데 그래요. 우리 서로 힘내서 원하는 거 잘 이룹시다. 푸른밤으로 함께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요. 그러면 노래 들을까요? 앤썸의 언제나 내 곁에 그리고 라이프하우스의 From Where You Are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이젠 잊어버려 뒤돌아보지만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괜찮다고 믿었어. 이렇게 후회할 줄 모르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은 줄 알았어. 하지 못한 얘기들 가슴에 남아. So far away from where you are, these miles have torn us worlds apart. Wouldn't I miss you? Yeah, I miss you. So far away from where you are, I'm standing underneath the stars, and I wish you were here. I miss the years that were right. 노래 더 들을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듣겠습니다. I remember when we broke up the first time, saying this is it, I've had enough. Cause like we hadn't seen each other in a month. When you said you needed space, what? Then you come around again and say, baby, I miss you and I swear I'm gonna
gonna change, trust me. Remember how that lasted for a day? I say I hate you, we break up, you call me, I love you. We called it off again last night, but this time I'm telling you,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옛날 노래 하나 들을까요? 프리스타일의 Y 듣겠습니다. 이거 뭐 개인 홈페이지 할 때 진짜 많이 걸어놨던 노래였어요. 오늘 방백. 원했던 결과보다 뒤처지면 어때? 박수받지 못할 꿈이라 외로워지면 어때? 뒤에서 수군대는 너. 네가 못난 게 아니야. 세상의 눈이 너무 높은 거야. 넌 아름다워. 넌 이상한 게 아니야. 세상의 눈이 너무 바른 거야. 달라도 돼. 미쳐도 돼. 왜냐면 우린 아름다우니까. 그래, 삐딱하고 좀 다르고 또 틀리면 어때? 환영받지 못할 사랑에 마음에 끌리면 어때? 아름다울 me, not you. 에픽하이의 New Beautiful 가사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우리한테 누군가가 너는 틀렸어, 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나는 지금 모습이 아름다워 라고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볼까요? 왜냐면 우린 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잖아요. 네, 오늘 끝곡은요, 에픽하이의 New Beautiful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Ugly is, broken is, different is, and new, beautiful. 세상이 내게 지어준 이름이 많아. 이상한 애 외톨이 약자 왕따 이랬나. 기보단 끼는 게 조화가 되어 꼽히는 게 아름다움이라면